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물음표 잇몸뼈 거의 없어도 임플란트 심는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희소식이네요. 40대 안영훈 가로열고 가명 인천시 가로닫고 씨는 오랜 기간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해 치아 잇몸뼈가 거의 망가진 상태였다. 갑자기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상태는 더 나빠졌다. 식사가 힘들어지면서 영양 섭취가 부실해진 탓에 전신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뒤늦게 치과를 찾았을 때 안 씨는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안 씨의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치과와 대학병원을 전전했지만 상담 결과는 같았다. 젊은 나이에 틀니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지만 다행히 방법을 찾았다. 잇몸뼈 2mm 미만도 임플란트 가능. 정말 희소식입니다. 안 씨의 임플란트 시술을 집도한 더 와이즈 치과병원 임세웅 원장은 안 씨의 경우 이턱 잇몸뼈가 2mm 미만으로 남아있어 임플란트를 심기에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10개월에 걸쳐 단계별로 잇몸뼈를 이식해 뼈를 만들어가면서 이 아래 전체 임플란트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라서 마음이 급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치료 계획을 따랐다며 지금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되찾았다고 말했다. 안 씨의 사례처럼 잇몸뼈의 폭이나 길이가 부족해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술 시 상악동 천공이나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권하는 곳도 있다. 더 와이즈 치과병원이 안 씨에게 적용한 치료법은 잇몸뼈를 단계별로 재생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스테이지 GBR 기법이다. 이 단계에 걸친 뼈 이식을 통해 잇몸뼈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1차로 뼈가 없는 부위에 인공뼈를 이식하고 인공막으로 덮어서 뼈를 재생시킨다. 뼈가 단단해지기 위해 6개월 정도 기다린 후 2차로 추가 뼈 이식 시술과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임 원장은 턱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공뼈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뼈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임 원장은 인공뼈를 제조하는 회사가 많아 종류가 다양하다며 충분히 검증된 인공뼈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 와이즈 치과병원은 미국 식품의약국 가로열고 FDA 가로닫고에서 인정받은 뼈 이식 재료를 선별해 사용한다.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위해 뼈 이식을 할 때 환자의 턱 끝이나 엉덩이 뼈의 일부를 채취해 뼈 이식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전신 마취 후 뼈를 채취하기 때문에 수술 후 전신 통증의 부작용이 동반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 원장은 2스테이지 GBR 기법은 우수한 인공뼈 재료를 사용해 임플란트를 해야 할 부위에 국소 마취 후 시술을 진행하므로 수술 후 통증이 적은 편이라며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조각뼈와 인공뼈가루, 인공막을 사용해 뼈가 없는 부위에도 충분히 뼈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잇몸 전리 없이 주사기로 뼈 이식. 다만 2스테이지 GBR은 뼈 이식 방법 중에서도 난도가 높다. 특히 이턱
어금니 부에 해당하는 상악동 거상술의 경우 수술 시 상악동 막에 찢어져 천공이나 축농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 원장은 집도의 해부학적 지식과 노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 시술 전 3차원 디지털 컴퓨터 단층 촬영 (가로 열고) CT를 통해 환자의 뼈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가 이 스테이지 GBR로 뼈 이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뼈를 이식하는 또 다른 특수 기법은 이 턱 (가로 열고) 상악 (가로 닫고) 뼈가 부족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ISI이다. 잇몸뼈가 부족하지만 2단계 뼈 이식 이 스테이지 GBR을 할 만큼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SI 기법은 잇몸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뚫어 특수 주사기로 인공뼈를 주입하면서 상악동 점막을 이로 밀어내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이 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에 뼈 이식을 할 때 환자 부담이 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기법을 적용했다. 일반적인 상악동 거상술은 잇몸을 크게 절개하고 상악동의 하방벽을 위로 들어 올린 후에 인공뼈를 이식한다. 시술 시간이 길고 시술 후의 통증과 부기가 크다. 심한 경우 얼굴 전체에 멍이 들기도 한다. 임 원장은 상악동 거상술은 수술적 과정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 환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며 우리 병원이 고안한 ISI 기법은 상악동 하방벽을 들어 올리지 않고 잇몸 절개가 없다. 시술 시간이 10분 이내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최소화하며 시술 후 통증과 부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팁: 임세용 원장이 임플란트 뼈 이식 궁금증 풀어줘. 물음: 방법이 다양한가? 그렇다. 임플란트를 할 만큼 잇몸뼈의 길이와 두께가 충분하지 않을 땐 2단계에 걸친 뼈 이식으로 잇몸뼈를 회복시킨다.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 노하우를 기초로 인공뼈를 1차로 이식하고 인공막을 덮어 뼈를 재생한다. 6개월 뒤 2차 추가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는다. 잔존뼈가 2mm 미만이지만 2단계 뼈 이식을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닐 때도 있다. 이런 환자에게는 작은 구멍을 뚫어 특수 주사기로 인공뼈를 주입하면서 상악동 점막을 이로 밀어낸다. 일반적인 상악동 거상술과 달리 염증을 유발하거나 통증, 부기, 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수술이 10분 이내로 이루어진다. 물음: 임플란트 성공률을 좌우하나?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해당 부위의 턱뼈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심한 치주염을 앓았거나 이를 뽑은 지 오래된 경우 턱뼈가 흡수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두께가 얇아진다. 이럴 때 일부 치과에선 수술 시 상악동 천공이나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어 임플란트를 불가 판정을 내리고 틀니를 권한다. 하지만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았어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의사마다 진료 접근법이 다르다. 턱뼈가 거의 없는 상태일 때 이 스테이지 GBR 기법 등을 활용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충분히 뼈를 만들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 물음: 전신 질환이 있어도 가능한가? 환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임플란트 시술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질환 등으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환이 있어도 주치의와 상의한 후 약물을 조절하면 안전하게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씹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